안녕하세요. 수포자버스나기 인생수학 제3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본도형, 점, 선, 면, 각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그럼 기본도형에 관해 같이 알아볼까요? 도형이 뭘까요? 도에는 그림이란 뜻이 있죠. 형에는 모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도형이죠. 오늘 다룰 여러 낱말들 외에도 더 기초적인 도형에 관한 낱말들은 제가 지난번 인생수학 14회 사각형과 넓이, 이름의 뜻을 알자는 단원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의 도형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멈추고 인생수학 14회를 듣고 오셔도 좋고, 아니면 이 방송을 다 본 뒤에 인생수학 14회에 가서 사각형과 넓이를 한번 더 시청하신다면 도형의 아주 기본적인 낱말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점부터 알아볼까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의 수학입니다. 그 사람들은 점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점은 길이도 폭도 넓이도 없이 위치만을 표시하는 것을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은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선은 이런 길이도 폭도 넓이도 없는 이 작은 점들이 한없이 이어지면 선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은 길이만 있고 폭은 없는 겁니다. 정말 가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면은 이 가느다란 폭이 전혀 없는 선들이 한없이 많이 모이면 이것들이 이어져서 면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면은 넓이만 있고 높이, 두께는 없는 거죠. 이 면을 한없이 쌓아 올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면을 한없이 쌓아 올리면, 그렇죠, 입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입체가 됩니다. 자, 교점. 교점에서 교는 무슨 뜻일까요? 교는 만나다는 뜻입니다. 만나다. 그래서 교점은 만나는 점입니다. 두 직선이 만나는 자리에 하나의 점이 생기죠. 이것이 두 직선의 교점, 두 직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그리고 평면과 직선이 만날 수도 있죠. 이런 평면과 한 직선이 만날 경우 이 만나는 자리가 하나의 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교점이 됩니다. 교점이 있으면 교선도 있겠죠. 교선은 만나는 선이겠죠. 어떤 경우에 생기는가? 면이 두 개가 만날 때 만나는 자리는 이렇게 선이 되죠. 바로 두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교선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원뿔과 하나의 평면이 만날 때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곡선을 이루죠. 바로 원이 되죠. 이것도 교선입니다. 평면과 원뿔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죠. 자, 직선은 뭘까요? 직선. 직선에서 직은 어떤 뜻이죠? 직은 곧다는 뜻입니다. 곧다. 이렇게 구불구불하지 않고 이런 모양. 곧은 거죠. 곧다. 구불구불하지 않고 이런 모양. 곧다. 직선은 곧은 선입니다. 표기는 이렇게 하죠. 직선 AB. 직선 AB. 직선 AB는 두 점 A와 B를 지나서 이쪽으로 우주 끝까지, 저쪽으로도 우주 끝까지 이어지는 긴 선이 직선입니다. 반직선. 반직선 AB도 있습니다. 반직선 AB는 어떻게 생겼느냐? A에서 출발해서 B를 지나서 우주 끝까지 이어지는 선, 이게 반직선 AB입니다. 그럼 반직선 BA도 있겠죠? 반직선 BA는 이렇게 생겼죠. 이번에는 A, B가 있을 때 B에서 출발해서 A를 지나서 우주 끝까지 이어지는, 자, 여러분, 직선이 길겠어요? 반직선이 길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 반직선이 2배쯤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쪽으로 우주 끝까지 뻗어나가니까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방금 한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답은 직선 AB하고 반직선 AB가 길이가 같다 였습니다. 왜냐? 둘 다 끝없이 길기 때문에 그 길이는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많은 학생들한테 한 번씩 이 길이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 답이 반반 정도 나왔습니다. 직선이 더 길다는 학생이 반, 직선과 반직선의 길이가 같다는 학생이 절반, 이렇게 나오더군요. 직선과 반직선의 길이는 둘 다 끝없이 길다는 점에서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선분 AB를 알아볼까요? 선분 AB. 선분에서, 분은 무슨 뜻일까요? 선분에서 분은 나누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눌 분자죠. 선을 나누어 놓은 것, 그것이 선분입니다. 선분 AB는 점 A에서 점 B까지 고전선으로 이은 것, 이것이 선분 AB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이 선분 AB를 가리키는 것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바로 이 선분 AB의 길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분 AB의 길이로도 쓰이는 거죠. 이렇게 적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3cm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두 점 AB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두 점. 이 점과 이 점 사이,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A에서 B까지 길을 낸다면 이 선의 길이가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A에서 B까지 이렇게 길을 낸다면 이 선의 길이가 A에서 B까지 거리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이것들이 두 도시 사이의 어떤 도로라면 그 도로의 길이라고 뭐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점 A, B 사이의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 두 점을 이은 선 중에서 가장 짧은 선, 바로 이것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바로 선분 AB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란 게 얼마가 되는지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거리라고 한다면 AB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수학에서는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길이, 즉 선분 AB의 길이를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분 AB의 중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점에서 중은 무슨 뜻일까요? 선분 AB의 중점. 중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점이죠. 점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선분 AB의 중점은 먼저 선분 AB를 그은 뒤에 절반으로 나눕니다. 길이가 이 길이나 이 길이가 같게요. 바로 이 점이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중점 M이라고 이름을 정하죠. 중점은 가운데 있는 점입니다. 각에 관해 알아볼까요? 각은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뿔각자입니다. 뿔이 뭔가요? 소뿔이 있죠. 소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각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낸 모양입니다. 각은 이렇게 생겼죠. 반직선 OA와 반직선 OB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각입니다. 이 각은 어떻게 읽을까요? 이 점들을 보면서 각 AOB라고 읽습니다. 각 AOB 또는 순서를 바꿔서 각 BOA라고 읽어도 됩니다. 또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이 점, 각의 꼭지점입니다. 각의 꼭지점 O를 보고 바로 각 O라고 읽기도 하고 이 안에 있는 A를 보고 각 A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 각의 양쪽에 있는 반직선을 뭐라고 부를까요? 각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변은 가장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의 양쪽 가장자리여서 각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점 O는 꼭지점처럼 보이죠. 그래서 각의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의 크기를 말할 때는 이 각의 크기가 30도였다고 해봅시다. 30도입니다. 이 각의 크기가 30도이면 이 기호들은 각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각의 크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까 선분과 같은 경우죠. 이중적으로 사용됩니다. 각 AOB의 크기는 30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BOA의 크기도 30도와 같다. 각 OO의 크기는 30도와 같다. 각 A의 크기는 30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각은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이 있을 때 작은 각을 말합니다. 이 바깥쪽 여기도 각이 될 수 있죠. 이 각을 말할 때는 따로 이 바깥쪽의 큰 각을 말한다는 설명을 해주고 보통 때는 각 AOB라고 하면 바로 이 안쪽의 180도보다 작은 각을 말하는 겁니다. 평각이 뭘까요? 평각. 평은 평평하다는 뜻이죠. 평각은 바로 평평한 각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점 A, O, B가 있을 때. 각 AOB, 각 AOB. 이 각이 바로 평각입니다. 평각의 크기는 180도죠. 평각은 180도입니다.
교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교각. 교는 좀 전에 교점에서도 말했듯이 만날 교자죠. 그래서 여러 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두 직선이 만나면 교각이 4개가 생깁니다. A, B, C, D 이렇게 교각 4개가 생기죠. 막꼭지각은 뭘까요? 막꼭지각은 꼭지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말합니다. 각 A와 각 C가 막꼭지각이죠. 각 B와 각 D도 막꼭지각입니다. 막꼭지가 맞은, 마주라는 뜻이죠. 마주보고 있는 각. 꼭지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막꼭지가의 크기를 알아볼까요? 각 A와 각 B를 더하면 얼마죠? 이게 평각이니까 180도죠. 각 A 더하기 각 B는 180도입니다. 각 B와 각 C를 더하면 얼마죠? 이것도 역시 합치면 평각이죠. 그러니 180도입니다. 각 B 더하기 각 C는 180도. 이때 각 A는 각 B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180도 마이너스 각 B와 같죠. 각 A는 180도 마이너스 각 B와 같습니다. 또 각 C도 각 B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180도 마이너스 각 B와 같죠. 이것은 바로 각 C하고도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각 A와 각 C가 같아졌죠. 아, 막꼭지각은 서로 같은 거군요.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은 겁니다. 각 A와 각 B가 서로 같고 각 B와 각 D가 서로 같습니다. 막꼭지각이 서로 같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각을 볼 때 바로바로 알아차리도록 하세요. 이번엔 직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직교. 직교. 직은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교라는 것은 수직으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두 직선 AB와 CD가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을 이루면 만나는 것. 이러면 직선 AB와 직선 CD는 서로 직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은 이렇게 쓰죠. 직선 AB와 직선 CD는 직교한다. 또는 직선 AB, 직교, 직선 CD. 직선 AB와 직선 CD는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직선 AB와 직선 CD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듯이 서로 수선이죠.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서로 수선이라고 하죠. 자, 수직 이등분선에 대해서 이번엔 알아볼까요?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선분 AB가 있습니다.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 지점 여기에 수직으로 지나가는 선을 그어요. 이 선이 이름이 L입니다. 그럼 이 L은 선분 AB와 수직으로 만나면서 선분 AB를 두 개로 나누죠. 2등분하고 있죠. 2등분. 두 개로 같게 나눈 겁니다. 두 개로 등분. 등은 같게. 분은 나누다죠. 수직으로 만나면서 두 개로 같게 나누니까 직선 L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바로 L이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이번엔 수선의 발을 이야기해 볼까요? 수선의 발. 수선에서 수는
늘어뜨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 늘어뜨릴 숫자입니다. 자, 직선 L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점 P가 있습니다. 점 P에서 직선 L에 선을 늘어뜨린다. 수선은 이렇게 생각해보죠. 어떤 선을 이 평면에 늘어뜨립니다. 늘어뜨려 보면 이 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 각은 직각이 됩니다. 중력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수선에 직각이라는 의미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점 P에서 직선 L에 수직으로 선을 긋습니다. 늘어뜨립니다. 이때 딱 닿는 점, 이 점을 점 H, 발이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이 자리를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수선의 발. 여기는 수선의 다리점 되겠죠. 그리고 점 P에서 점 H까지의 거리, 선분 pH 길이, 여기 이것은 바로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말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점 P에서 직선 L까지 거리를 이 꼬불꼬불한 곡선의 길이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직선의 길이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정한다면 그게 종류가 너무 많죠. 역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라는 걸 딱 정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단 한 가지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한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 바로 이 수선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다양한 낱말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까? 낱말들의 뜻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을 볼 때 그 낱말들을 떠올리면서 도형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형을 파악하기가 쉽고 다른 수학자들이 다 같은 뜻으로 사용한 낱말이기 때문에 서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이 낱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 두세요. 어떻습니까? 도형이 뭔지 점, 선, 면, 교점, 교선, 직선, 반직선, 선분,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의 중점, 각, 평각, 교각, 막곡지각, 직교, 수직이등분선, 수선의 발, 이런 것들을 잘 알겠습니까? 낱말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모양들을 기억해 주세요. 가끔씩 책을 넘겨보면서 다시 읽어보면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그럼 다음 제32회 방송에서는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와 평행선의 성질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